안녕하세요. 스타디입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부유층이고 그들 대부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베스팅닷컴은 2007년에 무료로 전 세계 금융 정보를 한눈에라는 비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부자이면서 미친 아시아인들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9년 세계의 가장 흥미로우며 부자인 아시아인을 4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 6명, 중국인 6명, 인도인 7명, 인도네시아인 6명, 말레이시아인 5명, 일본인 3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개된 44명 중 한국인 6명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의 양수, 일본의 아베도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아베 총리와 나란히 이름을 올린 한국인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조양호 패밀리입니다. 조양호 패밀리, 회사명 대한항공, 국가 한국. 조양호와 그의 가족은 여러가지 뉴스에 날만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가는 한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가족 중에 하나이며 완전히 괴팍한 사람들입니다. 한진그룹 회장은 2018년 10월 수백억 원대의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은 계약이 금지된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이득을 챙겼습니다. 조현아와 조현민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 악명이 높은 사건인 땅콩 해양 사건과 물병 투척 사건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즉, 조현아는 2014년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발로 차서 대서특필됐고, 조현민은 분노해서 광고지품위원장의 얼굴에 물을 던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패밀리입니다. 회사 삼성, 국가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가족은 불행하게도 수년간 그들을 괴롭혀온 온갖 추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갖 방해, 스파이 활동, 경쟁과 내전은 삼성 패밀리의 드라마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추문 중 하나를 소개하면 삼성제국의 후계자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와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재용은 회사를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적 배려를 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가로 특정재단에 대규모 기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2월 5년형을 선고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감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다음은 이명박입니다. 직책 전직 한국 대통령, 순자산 2,360만 달러, 국가 한국. 우리 명단에 오른 이 사람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의 전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대통령이었으며 그는 삼성 등 수많은 유명 기업에게서 뇌물 수백만 달러를 받았고 이 중에는 놀랍게도 국가정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다스로부터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2018년 10월 5일 1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일부 사실로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권으로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를 거부했으며 검찰이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13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서 보석으로 나와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주입니다. 김정주, 회사명 넥슨, NXC, 국가 한국.
김정준은 온라인 게임 전문 업체인 넥슨을 설립했으며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넥슨은 현재 72개국 이상에서 3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이며 567억 엔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가치가 10조 원에 거론됩니다. 안타깝게도 넥슨의 설립자 김정준은 한국 검사들의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같은 대학 친구였으며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김정준은 무죄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NXC는 암호화폐에도 관여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8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준은 박애주의 성향도 보입니다. 그는 어린이 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서약을 했고 자녀들이 회사를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삼성의 김현석 사장과 LG의 구씨 패밀리인데 이 두 명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명에 대한 여기에서 밝힌 내용이 근거가 좀 부정확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베 일본 총리에 대한 것입니다. 아베, 직책 일본 총리, 순자산 41만 달러, 나라 일본. 2012년부터 일본 자민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07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2014년, 2017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에 대한 그의 견해는 확고부동합니다. 그는 성장 전략과 양적 완화, 재정 지출로 구성된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 자신의 경제 용어 아베노믹스를 창안한 이후에 일본이 한국과 일본 여성을 강제로 압박하여 2차 세계대전 중에 위안부 역할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학교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의 부인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립학교가 일본 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고 아베 총리는 이에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세무장관은 사임을 했고 학교 당국의 재정담당국 직원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을 자살로 조사하고 있지만 결과가 타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학교 스캔들에 대해서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아베 총리 통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를 연루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